130번 문제입니다. 이제 금융에서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금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은요,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그때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을 사업주라고 합니다. 130번이에요. 사업주가 특수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하는 경우에 옳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틀렸어요.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업을 담보로 한다는 것. 예, 2번.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표시된다. 이거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사업주가 그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물론 사업주가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사업주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PF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니까 부채 표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의 금융, 장부상의 밖의 금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번은 X.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간에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다? 아니죠.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면은 그 사업이 부실화되면은 대출을 해주는 대출 기관에는 회수의 영향이 많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은 대출해주는 은행들이 망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은행이 부산저축은행이 망하게 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3번 X.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이게 틀렸죠. 이걸 임의로 관리하면은 빌려준 쪽에서는 이게 자금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통장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위탁계좌라고 해요. 위탁계좌 또는 에스크로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별도의 계좌가 필요하다. 이거 에스크로우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해가지고 1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해봅시다. 프로젝트 금융, 그러면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하는 사람을 사업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대개 이제 시행사가 사업주가 많이 돼요. 시행사가 사업주가 돼가지고 PF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이 PF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에 이거는 개발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은 소비금융이 있고 개발금융이 있어요.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건 소비금융, 집을 만드는 쪽에서 빌리는 게 개발금융인데 예, PF는 대표적인 개발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금융 그러면 시행사가 이게 기업의 신용도로 돈 빌리는 걸 기업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시행사 이름으로 돈 빌리는 거 이게 기업금융. 건축대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대출해 주는 게 건축대부. 그 다음에 선분양제도 이런 것들은 선분양도 집을 사는 사람이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PF, 기업금융, 건축대부, 선분양 이런 것들은 개발금융에 들어간다는 것 참고로 기억하고 PF는 대표적인 개발금융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 담보라는 것, 사업주 담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돈을 빌렸지만 사업주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부의 금융, 장부 밖의 금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의 금융은요, 사업주 입장에서 자기는 능력이 떨어져도 사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능력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 받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예. 그래서 PF는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PF는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비소구죠. 우리 비소구 지난번에 담보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에서 못 받은 돈 있다 하더라도 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피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신탁금융과 PF는 뭐라고 한다? 비소구. 그 다음에 이제 돈 관리를 별도로 한다. 이걸 위탁계좌 또는 에스크로우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할 때 땅을 이제 담보 목적으로 맡기는 걸 담보신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수익증권의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F 대출을 해줄 때 그 사업에 관한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로 PF를 보시면은 앞에 있는 문제로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31번입니다. 자, 현실적으로요, PF에 관련된 최근의 문제는 전부 다 이게 민간 자본 유치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SOC 사업을 하려고 해요. SOC라는 게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을 하는 재원을 PF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해갖고 이 사업을 해갖고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우리가 B라고 해요. 빌드 준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사업들은 국가 거니까 국가한테 뭐 하는 거니? 귀속을 하는 거예요.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뽑을 거냐라는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로 뽑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O로 뽑는 방법이 있어요. L은 임대죠. 임차로 뽑는 방법. O는 운영을 통해서 뽑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 그 사업이 돈이 안 되는 사업,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이걸 발주하는 국가기관에서 임대료를 내서 여기 임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임차를 통해서 투자한 돈을 뽑는 방법을 BTL이라고 하는 거죠. 4번입니다. 이거 천천히 글자 맞추기 연습을 하면 돼요. 준공 그럼 뭐라고 한다? B. 귀속 그럼 뭐라고 한다? T. 그 다음에 임차 그러면 L. 순서대로 찾아서 1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러면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민간 자본 유치 방법이에요. PF라는 방법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걸 B라고 합니다. 예, 빌드죠. 말로는 건설, 준공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 국가기관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 귀속, T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임차 이런 단어가 나오면 L인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은 임차, 임대가 되고요. 돈이 되는 것, 예를 들면 고속도로, 그 다음에 다리, 터널 이런 것들은 운행료가 나오잖아요. 그 운행료를 통해서 이제 투자한 돈을 뽑는다 이런 개념이 오죠. 그래서 4개 글자 순서대로 BOT 그러면 건설, 운영, 귀속, BTO 그러면 건설, 이전, 운영, BLT 건설, 임대, 귀속, 그럼 PTL 건설, 이전, 임대 이런 말 나와요. 그런데 밑에 것만 BOO만 뭐냐면 준공과 동시에 시행자에게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한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 4개 글자 B, T, L, O를 문제를 풀면서 꼭 터득해야 돼요. 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글자를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132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쭉 읽어가면서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권을 인정하되 쭉 가다가 뭐가 나오고 임차가 나왔어요. 임차. 그러면 뭐가 돼요? BTL이 되는 거죠. 예, BTL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가면은요, 준공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귀속 나왔네요. 그 BT죠. 그리고 운영 나왔네요. 그러면 BTO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BTL, BTO니까 여기서는 라하고 마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33번입니다. 글자 맞추기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해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니? 건설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B죠. 예. 그 다음에 운영한 후 했어요. 운영, O죠.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 나중에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T죠. 그러면 뭐가 돼요? BOT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니은은요, 건설하고 했어요. 건설. B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가 나왔네요. L이네요. L.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했어요. 이전했어요. T네요. 그래서 BLT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요, 뭐라고 했는 거니? 건설하고 했어요. 이 건설이 B입니다. B. 예. 그리고 뭐냐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이게 독특하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하자? BOO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해갖고 읽으시면서 이거는 천천히 글자 찾는 연습을 하시면은 답이 되는데 133번은 4번이 되겠어요. 해갖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34번입니다. 자, 틀린 거 됐어요. 1번, 프로젝트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대출 기간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예, 맞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위험이 큰 사업은 그만큼 금리가 높아진다. 말할 수 있어요? 맞는 거. 2번,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위험을 반영한다. 항상 환원율이라는 말은요, 미래에 오는 수익을 환원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해주고 앞으로 생긴 수익을 환원율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그걸 대출해줄 때 기회비용 그러면 여기에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해줄 때 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뭐라고 생각되는 거니? 예금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위험을 포함을 한다. 그래갖고 환원율은 기회비용 그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요. 위험을 반영한다. 이거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분양형 개발사 분양을 해갖고 개발에 대한 이제 돈을 이제 뽑아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분양은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온 거니? 임대료 등의 영업현금 흐름이다.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한 돈에 현금을 이제 뽑아낸다. 이런 개념은 분양형이 아니고 임대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은 매각을 통해서 투자한 돈을 뽑는다는 개념이고 임대형은 임대를 통해서 투자한 돈을 뽑는다는 개념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에 다른 투자들과 경쟁을 합니다.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률이 수렴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수익률이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4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5번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항상 환원율, 수익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환원율이라고 할 때는 미래로 수익을 계산할 때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률과 가격은요 반대예요. 물건을 비싸게 사면은요 수익이 떨어져요. 예.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내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환원율이 높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내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해요. 그러면 입찰 가격을 싸게 받아야 돼요? 비싸게 받아야 돼요? 싸게 받아야 돼요. 싸게 받아야 내가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싸게 입찰 가격을 써내야 되겠는데, 싸게 써내면은 내가 입찰에 내 차지가 되지 않죠. 신규 사업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입찰 가격을 높였어요. 내가 비싸게 사업에 들어가면 내 사업의 환원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죠. 해갖고 이 수익률과 가격과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입찰을 받으려면 가격을 싸게 써내야 되고, 싸게 써내면 환원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뭐가 돼요? 환원율이 이제 가격을 싸게 내야 되면은 환원율은 올라가지만 수익은 많지만 내가 입찰을 받을 수 없고, 그럼 입찰을 받으려면 가격을 높게 써내야 되고, 높게 써내면 내 사업의 수익이 떨어지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 5번 맞는 지문이고 잘 생각해 주세요. 여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수익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 개념. 자, 135번입니다. 환원율 같은 내용이에요. 자, 기업, 자본의 기회비용이 반영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투자한다. 이런 개념 반영함으로 시장금리가 다른 데가 올라가면은 내가 하는 사업도 수익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기억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 소득에 자산을 곱한 거다. 자, 우리가요, 환원율 그러면 우리 종합환원율 기억납니까? 종합환원율 그러면 위에가 뭐가 돼요? 순영업 소득이죠. 종합환원율 우리 투자할 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순영업 소득이고요. 밑에가 가격이죠. 예. 가격은요, 총 투자액과 같은 말. 내가 투자한 금액이 곧 뭐가 돼요? 가격이 되죠. 이게 뭐가 돼요? 환원율이죠. 그래서 환원율은 위에가 뭐가 되고요? 순영업 소득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곱한 것이 아니고 나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갖고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래 가격과 환원율은 이렇게 밑에가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합니다.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면 싸게 받아야 돼. 입찰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입찰이 들어가려고 비싸게 입찰을 받으면 내 수익이 떨어지고, 그래서 환원율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 개념. 디귿, 자산 가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상승에 대한 기대 반영한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아까 환원율과 가격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뭐라고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반대로.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환원율을 올리려면 가격을 싸게 받아야 돼요. 만약에 환원율이 낮아지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환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미음. 위험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환원율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맞는 것이 뭡니까? 기억, 디귿, 미음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됐어요. 여기서 핵심은 환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 이 정도를 아시면 다음에 문제 나올 때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136번입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이제 법령이에요. 그래서 ABS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BS는 A를 담보해서 S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된 법률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고, 이 A가 뭐냐면 프로젝트 대출이에요. PF 대출 채권이에요. 이걸 B 담보해서 S 형태로 만들었다. PFABS. 이걸 PF를 가지고 뭐냐면 B 담보해서 CP 형태로 만들었다. 이걸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이제 프로젝트의 유동화 예산은요. 그러니까 PF 대출을 해줬어요. 은행이.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PF 대출 채권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출 채권을 현금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유동화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방법이 PF, AB, CP 형태로 PF, AB, CP 형태로 PF, ABS 형태로 유동화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CP로 한다는 것은 이 CP는 기업 어음이에요. 기업 어음은 상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요. 근데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럼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에 의해서 하는 것은 PF, AB, S만 해당되고 CP도 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자,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PF 대출을 해주고 이걸 이제 유동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필요하는데 그 유동화 전문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고 무슨 회사다? 유한회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유동화법에서요. 예,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한회사인 자산유동화 회사가 금융위원회한테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유동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에 이제 그 계획대로 그 자산을 유동화 회사한테 양도를 하는 거죠. 그 양도는 매매와 교환에 의한다 되어 있어요. 이 법조문에 나오는 거예요. 2번이 맞는 지문,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자산 기업 어음 PF, AB, CP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보유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이거는 CP가 아니고 A, B, S가 그러는 거예요. CP는 기업 어업이니까 상법에 관련된 근거를 다루는 거고 이렇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계획 순서대로 하는 것은 PF, AB, S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이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5번. 자산 보유자는, 아까 뭐냐면, 그 은행이죠. 대출채권의 보유자는 이제 팔았잖아요. 팔았으면은 산 사람한테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면 안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요. 거짓 양도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바로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하겠는데 13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자, PF 대출 채권의 유동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PF ABS가 있고 PF AB CP가 있다 이 말이에요. ABS는 자산 유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발행하고 반복적으로 해요. 발행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죠? 누가 세워요? 유동화 회사가. 유동화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무슨 회사다? 유한회사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죠. 어디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양도를 받아요. 이제 채권 보유자로부터 양도를 받을 때 법조문 내용이에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를 받았으니까 모든 권리는 이제 양수인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판 사람은요 반환 청구권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짓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수인은 그리고 그 대가에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 쪽에서는요 자산을 양도 받았으니까 거기에 모든 위험도 같이 인수를 했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까 13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양도를 받으면은 그 양도받은 자산의 가격의 범위 내에서 평가 가격의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신용 이제 등급 회사의 신용 평가 등급을 받아갖고 ABS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출자 증권 그 다음에 사채 그 다음에 수익증권 형태로 ABS를 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등신발 이렇게 발등신발 이렇게 이제 아까 뭐 제가 계양신발 이렇게 해봤죠? 계획을 세우고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저기 신용등급을 계획에 등록을 하고 양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등급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발행을 한다. 이런 순서로 이제 발행 계획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발행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136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금융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는데 상대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으니까 내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